자, 정보의 분류는 주소를 잘 찾는 문제입니다. 사용 수준에 따라서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수준이라고 하면 이 물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략과 술이니까 약술입니다. 이 술이 약술이 되려면은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약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적격 정보와 소극 정보가 있습니다. 목적 이렇게 해서 적에 나오니까 적격 정보, 소극 정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정보 출처는 부근, 공비, 우정입니다. 그래서 부근에 있는 공비의 우정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온 것이죠.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는 기본 정보, 현현 정보, 판단 정보인데, 기본할 때 이게 본이 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형태, 형은 현용 정보하고 비슷하고 태는 판단 정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 문자 하나하나를 보고서 기본 정보, 현현 정보, 판단 정보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수집 활동에 따른 분류가 인간 정보냐, 기술 정보냐. 그래서 인기 수집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수랑 과정의 개관을 보면은 정보 요구, 수집, 생산, 배포입니다. 이 생산이라는 것은 분석이란 말하고 같이 쓰입니다. 정보 분석이나 정보 생산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소순환 과정에도 보면은 또 분석의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은 정보 요구라는 것은 첩보 기본 요소를 결정을 하고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명령을 하달해서 사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자만 따면 요계 명금이 되겠습니다. 정보 요구는 요계에 명금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요계가 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죠. 명금이 분명합니다. 요계의 명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보 요구다.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 수집을 보면은 수집 계획을 세워서 출처를 개척하고 첩보 수집해서 전달을 하게 되겠죠.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쉽게 연상이 됩니다. 자, 정보 생산, 분석은 보면은 선택을 해서 분류를 하죠.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 분류, 분류,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을 합니다. 이 순서들만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따면은 성기, 평분, 종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기라는 육산 선수가 있는데 평발이라서 종해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성기가 육산 선수인데 지금 종해를 시키죠. 근데 평발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평발입니다. 이때 기는 분류와 기록인데 그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념적, 기능적,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기지가 됩니다. 우리 개념적 분류에 보면은 주제, 사실, 비밀, 역정보, 난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역, 비난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기지, 주역, 비난. 여기서 주역이란 말은 주인공을 말합니다. 주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보면은 영화 촬영할 때 자기가 이름값이 있고 주인공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좀 늦게 나타나고 좀 개기는 성향이 많죠. 그래서 개기는 주역에 대해서 비난한다 하는 뜻으로 개기지, 주역, 비난 되겠습니다. 정보의 배포입니다. 배포에는 이제 적시성, 필요성, 적당성, 보완성,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문자 따면 적필적, 보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의 그 포로를 잡아서 치조를 하는데 그 적의 필적이 대단한 거예요. 적 필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병은 아닌 것 같다. 혹은 뭐 보통 병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옆에 동료에게 보여줍니다. 적 필적 보계. 이 대단해.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안성은 물리보안, 인사보안, 분리조치, 통신보안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문자만 따면은 이제 물, 인, 분, 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 인, 분통을 쓰는 시구는 없겠죠. 만약에 이제 물, 인, 분통을 쓴다면은 상당하게 보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물리보안은 시설이고, 인사보안은 사람이고, 분리조치는 문서를 분류하는 것이죠. 정보보고서 작성할 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판단됨이라고 하면은 거의 확실할 때 이런 말 쓰는 것이죠. 예상됨, 판단되는 것보다 한 칸 떨어지는 겁니다. 비교적 확실할 때, 그래서 예비로 암기할 수 있고, 전망됨, 장기적인 윤곽을 예측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전망대는 멀리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뭐 통일전망대라든가 어디 전망대에 가면은 망경으로 저 멀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라는 것은 멀리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추정된다. 이러면은 다섯 막연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려된다로 가면은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같이 암기하면은 추측 트레인, 추신수를 추측 트레인이라고 하죠. 추신수가 야구를 잘하니까 추측 트레인은 우대를 하겠죠. 추측 우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암기를 하고, 자, 이 순서대로 판단, 예산, 전망, 추추, 트레인, 우대 하면은 이제 추우는 그대로 기억이 되니까 이 순서대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상하고 전망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냐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문자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는 추추를 우대했다. 뭐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뭐 가장 확실할 때 판단한다는 말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고, 나머지 것만 순서대로 하면은 예전에는 추추 우대했다. 자, 신원조사를 보겠습니다. 이 목적은 국정원장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신이 되는 것이죠. 충성신. 국정원장이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 보호 장비 관리기관의 장과 직원, 그리고 정부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 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 해외여행을 하는 여권이라든가 선원수초, 사증 이런 발급을 할 때도 신원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는데, 제가 공비보공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었었는데, 이 보안시설의 뭐 장과 직원, 그리고 직원이 빠지면서 임원만 들어간다는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도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비, 보장직, 보안시설의 장하고 직원이 되는 것이죠. 보장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승인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그래서 성공임으로 이렇게 두 문자를 땄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공비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와서 뭐 자수를 하거나 체포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전향을 시켜서 어떤 사회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보면은 보통 그 어떤 강연에 가서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공비로 내려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연을 하면서 이 안보 강연을 많이 하죠. 공비들의 보장직은 성공임, 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방공 강연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신조 목사 같은 경우도 1, 2 사태죠. 저한테 습격하러 내려왔다가 김신조만 생포되는데 결국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그 안보 강연을 다녔죠. 이렇게 공비들에게 보장되는 직은 성공임, 안보 강연이라는 뜻이죠. 자, 집회 시위 관련해서 시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고서는 집회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720시간은 대체로 계산을 해보면 한 30일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접수증은 즉시 발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지 통고를 해야 되면 신고서를 접수하고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해야 됩니다. 집회 48시간 전에 금지 통고하는 것은 아니죠. 위에를 보면은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지 48시간 전에 금지 통고를 하게 되니까 이 금지 통고는 집회 개최 전에 통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뭐 집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헷갈리게 뭐 집회 시작되기 48시간 전까지 금지 통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안 통고서는 접수하고 1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12니까 12. 그래서 보안 시비 건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 신고는 이러한 이제 보안 통고서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보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보면은 보안 통보를 할 때는 접수 후에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안 통보를 한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경찰서라든가 지방청의 상급 관청에다가 10일 내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이의 신청을 받은 관청은 24시간 내에 재개를 하고 재개서를 발송하는 것까지가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이의 신청은 그 행정처분을 한 그 관청에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시법에서 이의 신청은 상급 관청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집회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마! 그리고 그렇게 금지를 해보니까 더 열받죠. 그래서 열받아서 10일이죠. 열받아서 상급 관청에 가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장소 시간에 두 개의 집회가 중복이 되면은 뒤에 신고한 집회는 이제 금지가 되겠죠. 그런데 먼저 신고한 그 집회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됐을 때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회를 하게 될 때는 집회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같은 시간대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금지가 됐던 뒤에 신고한 집회를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철회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과태료 100만 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지 통고 받았거나 혹은 이의 신청하느라고 이제 집회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집회 개최 24시간 전에 신고만 하고 바로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많은 숫자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2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4가 많고 12가 나오는 게 이제 보안 시비 거는 거죠. 보안 통과할 때 12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48시간, 48시간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에 집회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48시간 전에 해야 되고, 집회하지 마라 할 때도 48시간 이내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안 하고 할 때는 48시간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48이니까 48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이죠. 48이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안 시비를 걸더만은 결국 48이 오픈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받죠. 열받아서 상부에 이의 신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고, 지금 48이를 이제 클로즈 시키니까 열받아가지고 48이 오픈하라고 지금 데모를 집회 시위를 하고 있죠. 집회를 하겠다는 것과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48이와 항상 연관이 된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24시간인데 이것은 또 특별하게 또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철회, 우리가 철회를 할 때는 24시간 전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사입니다. 이사철회, 우리가 이사하는 철이 있죠. 이사철에 미리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가차로 100만 원 무는 것이죠. 이사철에 신고 안 하면은 가차로 100만 원 문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 여기는 노동당에서 하는 것과 최고사령관, 군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무위원회, 정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군, 정 이렇게 세 가지 큰 파트로 나눠지고, 당에서 하는 것은 통일전선부와 문화교류국이 있죠. 그래서 당 통문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제 정찰총국이라고 있는데, 정찰 이런 말은 벌써 군사 용어죠. 별도로 암기 안 하더라도 이 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위국이 있고, 국가보위성은 이제 국무위원회 정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같은 국하고 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무위원회는 국가보위성 요 하나만 지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국과 국 요것만 잘 연결하면 되고, 나머지 남는 이제 보위국은 최고사령관, 군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 분류를 하고, 노동당에서 하는 이제 통일전선부를 보면은 남북 교류와 대남 공작 전담하고 남북 회담을 주관합니다. 대남 심리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일 전선부라고 할 때 전선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남북 대화는 지금 휴전선이 있는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선에서 휴전선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통일 전선부에서 남북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고요. 자, 문화교류국은 간첩을 난파하고 지하단 구축하고 조정력 지도합니다. 이 문화교류국이라는 이름으로
간첩을 난파한다는 것이 재밌죠. 이 간첩이 이제 우리나라에 내려오게 되면은 북한 문화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우리 남한의 문화가 그 간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돌아가면 또 남한의 문화가 전달되겠죠. 상당히 문화가 교류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문화 교류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 사령관을 보면은 정찰청국이 있는데 1, 2, 3, 5국이 있죠. 4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6, 7까지 있는데 이 국들의 인물을 보면은 공작원 교육, 무장공비 양성, 도청 해킹, 해외 공작, 그리고 뭐 대남 군사 정책, 보급 등 후방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따보면은 교무, 도해, 정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이라고 쌍둥이 딸의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었는데 그 문제를 훔쳐가지고 딸에게 전달해줬던 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교무실에서 해답을 훔친 것이죠. 그것이 도해입니다. 훔칠 도자에. 교무실에서 해답을 훔치는 사건을 정지시킨 사건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부단하게 정찰을 해야겠죠. 정찰국에서 교무 도해를 정지를 시킵니다. 보유국은 보면은 대내적으로는 뭐 국내 사상 반체제 동향 감시하고 요인 사찰하고 김정은을 경호합니다. 보유국에서 하죠. 대남은 탈북민 등 통작원을 포섭하고 우리 국민 납치 테러입니다. 국무위원회의 국가보위성은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그 공제의 실무종합에 문제의 지문으로 나와 있죠. 대북 간첩을 색출하고 반체제 사범 수사 등이 있는데 인민보안부는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합니다. 대남 공작 부서가 아닌 것이죠. 북한 주민을 통제를 하는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민보안부가 이렇게 계속 명칭이 바뀌었어요. 인민보안부에 있다가 또 인민보안성으로 2000년대에 바뀌었는데 현재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회안전성으로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제실무종합에는 여전히 인민보안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보안부라고 해도 경찰의 역할로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고요. 또 바뀐 것으로 사회안전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무위원회는 국가보위성이 있다. 같은 국국이죠. 인민보안부 혹은 뭐 사회안전성은 우리나라 경찰이기 때문에 대남공작부서가 아니다. 방첩활동입니다. 기본 원칙을 보면은 완전 협조의 원칙, 치밀, 계속 접촉의 원칙입니다. 계속 접촉의 원칙을 보면은 간첩을 발견하면 즉시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망타진할 때까지 계속 접촉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탐지가 되면은 간첩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계속 주시하고 이용을 해서 검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판 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앞에 것부터 암기를 하면은 완전 치밀하게 계속 접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그것은 탐판주의인데, 그것을 여성용품 뭐 탐폰주의부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치밀하게 계속 접촉을 하게 되겠죠. 임무별 간첩의 분류를 보면은 일반 간첩, 무장 간첩, 보급 간첩, 정원 간첩이 있는데 임무니까 일무 보정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간첩은 전형적 형태의 간첩이고 무장 간첩이 요인 암살, 일반 간첩, 호송 간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일반 간첩이 아닙니다. 무장 간첩이고 전형적인 간첩이 일반 간첩이라는 것이죠. 보급 간첩은 공작비나 장비 등은 활동 자재를 보급하는 것인데 물건 중심이 되겠습니다. 정원 간첩은 이미 구성된 간첩망을 보관한다든지 간첩 양성을 위한 양민을 납치하거나 월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정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민 납치라는 이 말은 정원 간첩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장 간첩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활동별 분류를 보면은 이제 고정 간첩, 공행 간첩, 배 간첩이 있는데 고공배가 되는 것이죠. 활동을 안 하면은 배가 고공이 됩니다. 고공배. 자, 간첩망을 보면은 단일형인데 단독 활동을 합니다. 단단이 되죠. 자,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단 구축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삼각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서울에 그 보면은 삼각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 한도에서 공작원을 지휘하는 것이죠. 세명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원래 삼각형이 꼭지점이 3개가 있죠. 자, 서클은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 서클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자, 피라미드형은 이제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아래에 행동원 2~3명을 또 둡니다. 이 피라미드형에서 상호간의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 래퍼형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제 아래로만 연결되는데 이 래퍼형은 형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죠.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래퍼형은 노출될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피라미드형에서 래퍼로 이렇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피라미드로 암기를 하면은 두 개를 같이 연상해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공작의 4대 요소는 주목, 원근입니다. 공작새죠. 공작에서 공작새를 연상을 합니다. 화려하니까 주목하게 되겠죠. 주관자, 목표, 공작원, 공작금이 되겠습니다. 주관자는 공작의 책임자입니다. 상부로부터 하달된 지령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공작관이 되는 겁니다. 공작관. 집시법에서 보면은 집회에 주체자가 있고 주관자가 있었죠. 주관자는 주체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공작에서는 주관자가 공작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작 목표는 공작 진행에 따라서 구체화됩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공작원에는 주공작원, 행동, 지원공작원 이렇게 세 공작원이 있습니다. 주공작원이 이제 공작망의 책임자입니다. 위에 보면은 주관자는 공작의 책임자죠. 주공작원은 공작망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행동공작원입니다. 이게 그 보조공작원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보조공작원이 아니고 행동공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폭에도 보면은 그 두목에 있고 행동원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작 순환 과정을 보면은 두 문자를 따면은 뭐 지게, 모훈, 브리핑하고 파견하고 디브리핑하는 것인가 이것을 북파디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작을 하는 것은 북파하는 것이죠. 지게 모훈에서 북파하는 것이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제한되는 범죄가 목자직 특허가 되겠습니다. 목적수행죄, 이것은 간첩죄죠.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이 목적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제가 되는 것이죠. 앞에 끝까지 합하면은 목반제가 되겠습니다. 나무반제가 되겠습니다. 자진지원죄는 반지 이외의 자입니다. 반지는 이 목적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반지 이외의 자는 자진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지 이외에 팔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직권 남용 무고 날조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보수사 공무원 그 보조자나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는 정보수사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는 이직단체 구성원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직 특허만 주체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목적범위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 구성자는 정부 참여인 국가 변란 목적이죠.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이적 표현물을 뭐 제작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찬양 공모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참여 탈출은 지령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고날조죄는 형사처벌을 받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자진지원죄도 반지를 지원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단체가 나오는데 단체는 원래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단체가 나오면은 목적범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두 문자만 따면 반이 특무자가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가 특공 무술자라는 것이죠. 반이 특무자. 이 경우는 목적범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지정죄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품수수 단순 잠입 탈출입니다. 특수 잠입 탈출이 아닌 단순 잠입 탈출. 그리고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가 되는 것이죠. 특수 잠입 탈출은 위에 이제 목적범위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적지정에는 이제 단순 잠입 탈출이 되겠습니다. 이걸 두 문자로 따면은 이제 금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회가 되는 것이죠. 금단장 찬회는 이적지정이다. 그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로경찰서 정문 앞에 보면은 작은 그 참치집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서 회식이 있어서 거기서 참치를 먹었는데 이 집이 또 무한 리필이 됩니다. 그런데 참치를 가져왔는데 그 위에 그 금가루를 좀 이렇게 뿌렸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금단장 찬회가 되겠습니다. 금가루 뿌려진 참치에 찬회죠. 자, 예비업무 미수가 처벌되는 범죄를 보면은
반국가 단체 구성 가입제, 가입 금지는 아닙니다. 목적 수행, 자진 지원, 잠입 탈출, 이직 단체 구성, 무기 등 편의 제공인데 단순 편의 제공자는 아닙니다. 무기 등 편의 제공자만 되는 것이죠. 두 문자를 따면은 이제 반목자, 잠입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반목자라는 것은 이제 목자가 반쯤 된 것이죠. 완전한 목자는 아니고 보통 누구 권위로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반목자 정도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말도 잘 안 들어오고 상당히 지루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잠입 무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불처벌되는 경우를 보면은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 등의 죄가 되겠습니다. 예비 업무 미수로 처벌 안 하는 것이죠. 불특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또 이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자, 불고지죄가 있죠. 반국가 단체 구성 가입죄, 목적 수행, 자진 지원 이렇게 해서 반목자가 되겠습니다. 이 반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범죄를 알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고를 안 하면은 불고지죄로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반목자는 불고기를 좋아해라고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었는데 불고지죄는 불고기와 발음이 비슷하니까 전부 불고기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잠이 무기인 반목자가 있죠.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더라도 교회 예배가 끝나면은 보통 이렇게 끼리끼리 어디 뭐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죠. 근데 반목자는 또 유독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잠이 무기인 반목자는 불고기를 좋아해. 그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이것은 감경 사유가 아니죠.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불고지죄에서 범범하고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반목자 한 경우하고 그 사실을 아는 나하고 서로 친족 관계가 있으면은 필요적 감면 사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이제 불고지죄는 무조건 불고기집이니까 불고기집에 친척이 오면은 반드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타인의 죄를 이제 고발, 자수 혹은 타인의 죄를 방해한 경우에도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문자 따면 고자방이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내시들이 궁녀들하고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중성화 수술을 했죠. 그 내시들은 장애자들입니다. 따라서 고사방에 있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장애인 감면을 해줘야겠죠. 자, 재범 가중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내에 재범을 하면 최고 4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년을 암기해야 되는데 오라질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라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그 포승줄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욕으로 그 오라질 받으려면 그러면은 아주 몹쓸 범죄를 지을 사람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오니까 오라가 되고 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질년에 대해서는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고인 구인이 있습니다. 원래 그 법원에서 정인에 대해서는 구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에 대해서 구인하는 경우는 없죠. 국가보안법에서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인이 2번 소환했는데 불응하면 구속영장으로도 구인이 가능합니다. 2번이죠. 3번이 아닙니다. 자, 2번이 나오는 경우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2번 출석을 안 하면 그 언론중재 요청한 것을 취소를 하거나 혹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이 경우도 참고인이 2번만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이제 공소보류한 경우도 2년간 공소보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도 2가 나오는데 국가보안법에서는 3보다는 2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2년이고 이때도 2해죠. 구속기간 연장을 보면은 경찰은 1차 연장에서 최대 20일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원래 10일 할 수 있는데 2차까지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경찰이 20일, 검사가 30일, 최대 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기간을 5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이 안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찬양고무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무고 들어가죠. 이렇게 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고지죄, 불고지죄는 이제 불고기죠. 무불고기 되겠습니다. 무불고기, 불고기 떨어진 거죠. 불고기집에서 영업하다가 불고기 떨어지면은 연장 영업 못합니다. 연장 불가. 공소보류를 보면은 2년간 공소보류가 가능하죠. 기간이 경과하면 소추가 안 됩니다. 공소보류는 보류하는 것이니까 두어봐에서 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공소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래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고기 전문점이죠.
무불고기면 연장 영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밥 먹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불고기집에 친척이 오면은 반드시 감면해 줘야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예, 조선시대 때 내시가 되겠습니다. 고자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장애인들이죠. 장애인 감면 쪽에 이렇게 티켓 끊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이 불고기집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밥 먹자가 좋아하고 친척 오면 반드시 감면하고 무불고기면 연장 영업이 안 되는데 일반인이 그냥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벌금을 냅니다. 불고기집만 유일하게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